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은 98쪽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우선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 어떠한 것을 뜻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 우선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대와의 오해가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말한다면은요, 이러한 점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 해볼 건데요. 먼저 1번 같이 볼게요. 돈의 역할을 생각하며 돈을 왜 만들었을까를 읽어봅시다. 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이 돈을 왜 만들었을까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글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요? 네, 그쵸. 당연하죠. 돈을 왜 만들었을지, 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글을 지금 한번 읽고 우리 다시 만날 건데요. 이 글을 읽을 때요, 왜 돈을 만들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돈을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글을 잘 읽어보았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같이 내용 파악을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요,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전에는요, 정말 오래전에는요, 돈이 필요가 없었죠. 돈이 필요 없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돈이 필요 없던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자 사냥이나 채집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돈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물 교환이 필요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생산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요, 돈은 아직 생겨나진 않았고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요,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남는 것이 생겼을 때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은 돈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은 돈을 사용하는 시대라고 적어볼게요. 네, 이 글에서는요, 이렇게 돈이 필요 없던 시대에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사용하는 시대에 이야기를 하면서요, 돈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돈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요, 그냥 사냥해서 먹고, 식물을 채집해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생산활동이라는 거는요, 농사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는요,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요. 점점 수확량이 많아지면서요. 그쵸? 이렇게 남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잉여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6천년 전에 드디어 사람들은 저마다 남는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물 교환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농부가 고등어를 원하고 어부가 쌀을 원하는데요. 이렇게 필요가 맞는다면은 서로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어부가 쌀을 원하지 않고 곰의 가죽을 원한다면은요. 이 거래는 성사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운 좋게 그런 상대방을 만나도 교환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순조롭다는 건 뭘까요? 네, 쉽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왜 쉽지가 않았을까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어부야, 고등어 한 마리랑 쌀 한 봉지랑 바꾸자. 두 봉지는 줘야지. 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랑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가치랑 다를 경우에도
물물 교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네, 바로 돈이 생겨났겠죠. 이렇게 인류는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제3의 물건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네, 돈이죠. 그쵸? 이 제3의 물건이 바로 돈입니다. 네, 이렇게 돈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기록에 전해지는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개 껍데기가 돈이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조개 껍데기가 흔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조개 껍데기는요. 자한패라는 귀한 조개였다고 합니다. 이 귀한 조개는요.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도 사용을 했고 장식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개 껍데기가 나지 않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돈으로 사용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남아메리카에서는 카카오 열매도 사용했고 아프리카나 지중해 지역에서는 소금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경 지역에서는 곡식이나 옷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유목민들은 가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물건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물품화폐나 상품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유목민이라는 말은 알고 있나요?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가축을 기르면서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사는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한테는요, 가축이 돈의 역할을 했지요. 네,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럼 이제 돈이 등장했으니 물물 교환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물품화폐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거래는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물품화폐는 물물 교환의 보조수단에 불과했지요. 네, 이렇게 돈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물물 교환이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돈을 주로 사용하는 시대는 훨씬 더 뒤에 왔겠지요. 네,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 파악 잘 되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0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0쪽입니다. 돈을 왜 만들었을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입니다. 원시 시대에 돈이 필요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원시 시대에는요, 우리가 각자 사냥도 하고 채집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돈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쵸? 한번 적어 볼게요. 사냥과 채집을 하며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2번도 볼게요.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구했나요? 돈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네, 필요한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을 했다고 했죠. 네,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요, 무엇을 돈으로 사용했나요? 네,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에서는요, 카카오 열매를 사용했다고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네, 소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3번도 한번 볼게요. 돈을 왜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소개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네, 여기에서는요, 지금 돈을 왜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동생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동생에게 말할 때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을 알고 있니?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던 사람들이 불편해서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거야. 처음 돈은 조개 껍데기였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친구에게 말할 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을 알고 있니? 물물 교환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도 달라서 불편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낸 거지. 그게 바로 돈이야.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래. 네,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왜 돈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물물 교환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도 달라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돈이랍니다.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상황에 말하기 있죠. 동생에게 말할 때, 친구에게 말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달랐나요? 혹시 그 차이점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동생에게 말할 때는요, 약간 내용이 짧아요. 이 얘기는요, 어려운 내용은 빼고 꼭 필요한 내용만 말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동생에게 말할 때와 친구에게 말할 때 어떠한 말을 썼을까요? 반말, 존댓말. 네, 반말을 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말하기 상황이 바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존댓말을 쓴다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도요 이렇게 존댓말을 써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동생에게 말할 때와 친구나 아니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어떠한 점이 또 달랐을까요? 네, 여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요,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물물교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던 사람들, 이 내용에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물물교환이죠. 네, 이 물물교환이라는 말은요, 동생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고요. 친구나 아니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요, 이렇게 물물교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떻게 말을 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백일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일 쪽입니다. 3에서 동생, 친구, 여러 사람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달리 말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동생에게는 알기 쉬운 말로 했어. 그렇죠. 네, 물물교환이라는 말 대신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친구에게는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설명했어. 친구가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을 했지요. 네, 돈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최초의 돈은 무엇인지. 다음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요, 마찬가지의 내용을 말하기는 했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죠. 바로 높임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점 또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적어본다면은요, 듣는 사람을 고려했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01쪽에 5번도 한번 볼게요. 3번과 4번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은지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말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요. 말한 내용은요, 동생과 친구,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내용 자체는 같았죠. 네, 어떠한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알기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한테는요. 네, 친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요. 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죠. 바로 높임말을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02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102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내용을 생각하며 돈의 재료를 읽어봅시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내용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까요? 먼저 이 돈의 재료라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글을 다 읽어보았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이 글의 제목은요, 돈의 재료입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뭘로 돈을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겠죠?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돈은 크게 동전과 지폐로 나눌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는요,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전은요,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요, 금속이라고 했어요. 이 금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리도 있고요. 아연, 니켈, 알루미늄 이러한 금속 있잖아요. 이러한 금속으로 동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전을 이 금속으로 만든다는 거, 이 글에서는요, 한 가지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엇이냐면은요, 동전 색깔에 대한 이야기죠. 동전 색깔은요, 어떻게 달라지죠? 네, 맞아요. 성는 금속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문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옛날 10원 동전은 누런색이었다. 그것은요, 동전에 섞인 아연 때문이고요. 새로 나온 10원짜리는 구릿빛으로 붉은데 그거는 아연을 빼고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동전이 이렇게 제각각 색깔이 다른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네, 자세히 읽어보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103쪽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3쪽에서는요, 지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요, 지폐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당연히 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솜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도요, 이렇게 지폐를 솜으로 만든다는 것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방적 공장에서 옷감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솜인 낭면이 그 재료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방적 공장, 여러분들 이 방적이란 말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재료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내기까지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방적 공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재료에서 실을 뽑아서 천을 짜는데 그 찌꺼기가 뭐라고요? 네, 바로 낭면이라고 합니다. 이 낭면으로 지폐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 솜으로 만든 지폐는 습기에도 강하고 정교하게 인쇄 작업을 할 수가 있으며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솜으로 지폐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솜으로 지폐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요, 또 다른 재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특이하게 플라스틱으로 지폐를 만드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머라는 재료로 지폐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제조 기술인데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전의 경우 현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 25억의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소전으로 자기들의 동전을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전이란 말은요.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다음에 나와 있지요. 무늬를 3개 넣기 전에 동전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간단하게 내용 파악을 해봤습니다. 10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4쪽에 7번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돈의 재료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말해봅시다. 네, 그래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말할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기 1번에요.
듣는 사람은 누구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을 여기다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한 가지만 적으세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말할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그랬는데요. 들을 사람을 고려해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이 글은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돈의 재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그 돈의 재료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먼저, 네, 동전의 재료. 네, 그 다음에 지폐의 재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요, 동전의 재료는 금속이다. 지폐의 재료는 솜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너무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흥미있어 할 만한 내용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백사 쪽에 1번과 2번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말할 내용 잘 정리해 봤나요? 선생님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듣는 사람은요, 동생입니다. 그러면 동생한테는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주의할 점도 적어 보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돈은 동전과 지폐로 나눌 수 있어. 동전은 다양한 금속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한 거야. 지폐는 솜으로 만들어서 습기에도 강하고 정교하면서도 위조도 막아준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서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활용한대.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돈은 동전과 지폐로 나눌 수 있다는 점. 동전은 다양한 금속을 섞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지폐는요. 솜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솜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기에도 강하고 정교하면서도 위조도 막아준다는 이런 내용도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동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활용한다고 적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3번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맞게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정한 듣는 사람 있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아니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꼭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말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듣는 사람과 듣는 상황을 고려했나요? 네,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듣는 상황은 어떤지 고려를 했나요? 잘했으면은요. 네, 이렇게 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말할 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했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했으면은 이렇게 두 동그라미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이요. 정말 내용도 길고 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05쪽입니다. 읽는 사람을 고려해 생각 쓰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